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1시 31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정 진행 사항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에서 10일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이틀 전에 이어서 어젯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젯밤에 또 한 차례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이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달성된 합의와 그리고 미국과 중국 제네바 무역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이행하는 프레임워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양 국가가 협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 진행은 이렇게 일단락이 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투자 시장에 주는 영향은 이것으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물가가 지난달에 발표된 결과치에 비해서 내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가 7월과 8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만큼 3분기까지의 연준에 의한 금리 인하 소식 역시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무역 협정이 관세에 집중하는 것에서 약간은 우회해서 실용적으로 양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즉 관세가 아니더라도 양 국가가 원칙적으로 원하는 것,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호 관세에서의 기본 10%의 관세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4분기에는 관세로 인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우려가 지금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되면 4분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추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17일은 일본의 금리 결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일본은행 우에다 가조 총재가 일본의 기조적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2%에 못 미친다면서 금리 인상에는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비록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지만 투자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소식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거시적인 경제 이벤트 간단히 보았고요. 암호화폐 관련해서 보시겠습니다. 외신에 의하면 솔라나 현물 ETF가 이르면 3주에서 5주 내에 승인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이유가 SEC가 최근에 솔라나 현물 ETF 발행사들에게 다음 주까지 수정된 증권 신고서 S1 제출을 요청을 했고 S1 수정본 접수 후에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솔라나 현물 ETF 발행사들이 얼마나 빠르게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만약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XRP 현물 ETF 승인 일정도 함께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시는 표는 블룸버그 ETF 분석가들이 제시한 올해 안에 현물 ETF 승인 확률입니다. 솔라나가 90%, 그 다음으로 XRP가 85%로 제시된 점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미국 SEC의 승인과 관련된 저희차 소식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약 60%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더 나아가서 포춘 500대 기업 임원 중에서는 20%가 온체인 이니셔티브를 향후 회사 전략의 핵심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의 80% 이상이 올해 암호화폐 익스포저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미 다양한 기관들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진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 구겐하임 파트너스 자회사 구겐하임 트레저리 서비스가 XRP 레저에서 디지털 창업 어음 DCP를 발행한다라고 전해졌습니다. DCP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단기 채권 상품으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최상위 등급인 프라임 1을 획득한 안전자산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에 시장에서는 리플의 월가 공략이 본격화되었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빌 모건 변호사 역시 이것은 XRP 레저의 큰 승리로 작년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해당 이니셔티브가 진행이 되었고 이번에는 XRP 레저를 통한 토큰화 사업이 리플의 더 빠른 결제 시간과 더 낮은 비용의 혜택을 누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XRP 레저의 활약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리플의 APEC 2025 행사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는 이번 행사에서 XRP 레저가 지난 13년간 성장해온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운용기관뿐만이 아니라 도이체방크가 디지털 결제 업체 엔트 인터내셔널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실시간 국가 간 자금 관리, 준비금 관리 등의 글로벌 결제 스테이블코인 적용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엔트 그룹은 중국 기반의 알리바바 핀테크 자회사입니다. 리플의 회원사들과 파트너십도 두루두루 맺고 있기 때문에 리플의 사업 확산에 엔트사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역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미국 SEC의 역량에만 집중한 나머지 미국 CFTC의 지명자의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은 관가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에 관할 건은 미국 SEC냐 CFTC냐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CFTC의 행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CFTC는 암호화폐에 관할 건은 CFTC에 있다라는 입장과 함께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규제 명확화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암호화폐 규제기관 명시 조항으로 담은 CARITY 법안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 내 유통되는 암호화폐가 미국 SEC와 미국 CFTC 중 한 곳의 관할에 속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서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 먼저 분류된 이후에 거래되고 유통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잘 들어보시면 이와 같은 이야기는 과거 미국 SEC의 의장 게리 겐실러가 주장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업계의 반발을 역시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법안은 또 암호화폐 시장의 자유로움에 또 다른 위축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하원으로 회부되어서 하원의 토론과 표결을 거칠 거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